자, 12쪽에 보면 첫 번째 내용으로 물질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이거 한번 우선 해석해보자. 물질의 특성이 뭐니 얘들아?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특이한 성질이야. 이 특성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어떤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물질의 특성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야 얘들아. 겉보기 성질. 뭐 어떤 성질인 것 같아요? 이거 겉으로 드러나는 성질이야. 우리 이제 물질의 특성에서 학생들 뭐 미리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끓는 점도 있어. 물을 끓이면 몇 도에 끓지? 100도에 끓어. 끓는 점, 물을 얼리면 0도씨 열어. 뭐 이런 복잡한 것도 있어요. 복잡하다기보다는 어떤 측정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간단한 성질이라고 할 수 있지. 겉으로 보이는 성질.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겉보기 성질이야. 설탕. 무슨 색깔일까? 설탕. 너희들이 아는 설탕은 무슨 색깔? 설탕은 하얀색이지. 분명한 것. 겉보기 성질, 설탕의 색깔도 겉보기 성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 코로나 때 손 막 닦아봤지? 손 닦았을 때 쓰는 그 물질이 뭐지? 뭔지 아니? 알코올인데, 그 알코올의 이름은 뭔데? 에탄올이요. 냄새 맡아봐줘, 냄새. 투명한데 물은 냄새가 없어. 근데 알코올은 그 알코올 특유의 냄새가 있어. 그걸 통해서 이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에탄올이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잖아. 그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보통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알 수 있어. 감각기관 첫 번째 밑줄 치자. 감각기관을 이용. 감각기관이 뭐 있지? 눈, 코, 뭐 맛을 볼 수도 있어요. 설탕인지 소금인지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먹어보면 되지.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이용할 수 알 수 있는 성질을 뭐라고 하자? 겉보기 성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있지? 색깔. 눈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 먹어보는 건 뭐야? 맛. 코를 이용해서 냄새를 맡아볼 수도 있겠지 얘들아. 이런 거. 색, 맛, 냄새 등 또는 만져볼 수도 있어요. 밀가루는 만지면 어떨까? 밀가루 만져봤어? 부들부들 하겠지? 설탕은 만져보면 아주 거칠거칠 하겠지? 그래서 이런 촉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촉감. 공통적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또 이 특징이 뭘까? 이거는 좀 되게 어렵게 알아보는 방법은 아니고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어떤 실험 도구는 별로 거의 필요가 없어요. 간단한 도구 정도만 있으면 돼요.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알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 더 쓰면 촉감하고 결정 모양도 있어요. 결정을 보면 결정이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 근데 잘 안 보이면 뭐 할 수 있어? 돋보기 같은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그런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장점 뭐냐 하면 일단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단점? 뭘까 단점? 정확하게 알기는 좀 힘들어 이걸로. 어떤 걸 우리가 색깔만 보고 또는 냄새는 이제 사람의 코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한 건. 또 만져보거나 이래갖고 정확하게 구별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정리 한번 할게요. 우리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겉보기 성질에 의해 색깔, 냄새, 맛, 굵기라는 말 아니 굵기? 단단한 정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촉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별. 물과 식초가 있어요. 무색 식초. 냉면에다 넣어 먹는 거. 식초 냄새 맡아봤어요, 학생들?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일단 냄새로 확인할 수도 있고, 먹어볼 수도 있고. 결국 맛이나 냄새가 달라서 구별할 수 있는 거고. 설탕, 소금. 둘 다 뭐야? 흰색 가루야. 근데 맛이나 만져보면은 촉감이 설탕하고 그 소금의 촉감은 소금 두꺼운 거 약간 거칠거칠 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거기다 쓰자 겉보기 성질. 단점도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쉽게 확인 가능한데 단점 쓰자.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움. 요거 쓰자. 누가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겉보기 성질. 겉보기 성질은 정확하게 구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배우는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 물질의 특성 이어서 특성이 되려면 이걸로 뭐 해야 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 가능한 것들을 얘기해. 뭐가 있니? 자,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우는 것들 나올 건데 저기 나왔던 그래 겉보기 성질이 있어. 또 뭐가 있을까 얘들아?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물 끓이면 100도씨에서 끓어. 어떤 투명한 액체가 있어요. 냄새도 없어. 냄새도 없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이거 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끓여보면 돼요. 끓였을 때 온도가 100도에서 변하지 않고 거기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그때 뭐라 그래? 물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 그래서 끓는 점 얼려볼 수도 있지. 얼리면 무슨 점? 어는 점. 뭐 곧 나오겠지만 밀도, 용해도. 요거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배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이것들로 어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자, 이걸로 구별할 수 있고, 다음 아주 중요한 사실 얘들아, 요거 별표인데 양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해요. 양에 따라 변하지 않은. 자, 물질의 특성의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양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돼요. 양에 따라 변하지 않는데 선생님이 잠깐 그려볼게요 얘들아. 여기 비커가 있어. 이게 비커야. 비커 두 개가 있는데 여기다 물이 담겨져 있어요. 물. 이만큼 있는 물이 있어. 이만큼 있는 물이 있어. 물이 50g이라고 하자. 이거는 물 100g이라고 하자. 이 둘을 끓였어. 이 몇 도씨에서 끓일 것 같은? 100도씨. 얘는 100도씨. 단 차이점은 있겠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동일한 열로 가열하면 얘가 좀 더 빨리 끓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 더 높은 온도에서 끓진 않아 절대.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물질의 특성은 뭐에 따라 변하면 안 돼요. 뭐에 따라 변하면 안 된다고 얘들아. 양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돼. 밀도 아세요? 혹시 물 밀도? 밀도 아니? 머리 안 쓰면 답이야. 물이 항상 기준이거든. 물의 밀도는 얼마일 것 같아 그러면? 1이야 1. 얘는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야.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 밀도가 바뀔까 안 바뀔까? 밀도는 안 바뀌는 값이에요. 그래서 양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엄청 중요해. 거기 특성에 보면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그거 밑줄 치고 별표 치셔야 돼요. 이 특성들 결국 겉보기 성질만으로 구별하기 힘들 땐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저런 거를 측정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겉보기 성질, 밀도,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이 나왔는데 얘들아, 녹는 점 가로치고 어는 점 나왔지. 이유가 뭘까? 같은 온도예요. 어떻게 보면 용해도 등이 있어요. 밑에 사진 같이 볼게요. 금에서 나타나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성질은 뭐야? 색깔이 일단 노란색이지. 노란색. 그래서 색이 노란색이네. 근데 문제가 있어. 노란색은 다 금이니 얘들아? 아닌 것도 많아요. 구리도 노란색 띄어 약간. 정확하게 구별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쨌든 금은 그래도 노란색이 광택을 띄었어. 헬륨은 떠오르는 성질이 있어. 요거는 밀도가 작은 특징이 있어요. 가볍다. 설탕
설탕을 물에 넣고 이렇게 막 저어서 녹이면 그거 녹는 거 설탕은 잘 녹아 들어가는 성질이 있고 많이 녹고 적게 녹고 이게 용해도예요. 곧 배우겠지만 그런 특징이 있다. 왼쪽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것의 별표치자. 왼쪽 아래 있어요. 요거랑 포인트가 많지. 양에 따라 변하면 돼, 안 돼, 얘들아? 안 돼. 근데 양에 따라 변하는 게 있어요. 얘 50g이래. 얘는 100g이지. 얘들아 이거 50g은 사실 50ml에 해당하거든. 이건 100ml에 해당하거든.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이런 거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람 하는 건 뭐야? 질량이라고 그래. 여기는 부피라고 얘기해. 질량, 부피. 양이 많아지니까 같이 커지고 있네. 뭐가 아니다. 물질의 특성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길이, 질량, 부피 밑줄 시작. 길이, 질량, 부피 공통점이 뭔데요, 학생들? 양에 따라 변할 수 있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밑에 그 빌드업 문제 2개밖에 없네. 해보자. 다시 보죠. 색깔 맛과 같이 이거 5글자 뭐라고 썼어요? 겉보기 성질 이렇게 썼니? 다음 밑에 거 물질의 특성은 고유한 성질이야. 엄청 중요한 거.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겠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성질 밀도 이거 한번 보자. 밀도 공식 알아요 혹시? 들어봤어? 자, 선생님 밀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밀집된 정도야. 밀집이 뭔데? 자, 어떤 분자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밀집이야, 아니야? 밀집이지.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밀집도가 떨어지고 있지. 그래서 선생님 밀집된 정도로 표현하고 있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밀도가 커져. 점점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 밀도가 작아져. 사용 시간에 인구 밀도라고 들어봤니? 우리나라 인구 밀도 어떤데? 높은 곳이거든. 땅덩어리에 비해서 뭐야? 사람이 되게 많아. 그것처럼 밀도는 밀집된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선생님이 살짝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2가지 표현을 해볼게. 어떤 공간이 이만큼 있어 얘들아. 근데 거기에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의 입자가 있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어. 누가 밀도가 큰? 딱 봐도. 얘는 더 밀집돼 있지 지금. 같은 공간에 이 공간을 뭐라고 표현해요? 부피. 이거 하나, 둘, 셋, 4개나 있으면 질량이 4. 얘는 질량이 얼마? 8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꼭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 밀도. 공식적으로 밀도는 뭐분의 뭐다? 일정 부피 속에 들어있는 질량이야.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부피는 뭐니? 야, 부피는 공간의 크기예요, 공간. 그래서 얼마만큼의 공간에 얼마만큼의 양이 들었느냐 이거거든 얘들아. 부피는 공간의 크기고 부피의 단위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써볼게. 밀리리터. 밀리리터보다 좀 큰 것도 있지 않나요? 1000ml가 되면 몇 리터라 그래? 1리터라고 하지. 그래서 밀리리터, 리터. 수학에서 배운 것도 있지 않니 얘들아? 가로 1, 세로 1, 높이 1. 그럼 부피가 얼마나 돼? 1 센티미터로 이렇게 가로가 1cm, 세로가 1cm, 높이 여기 세로지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얼마니 얘들아 부피? 1. 이거 센티미터라고 하면 1. 뭐라고 쓰지? 이 세제곱 이렇게 쓴 거 봤어요? 네. 그래서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가능해요. 또 미터로 했으면 세제곱 미터도 가능하겠죠. 뭐 킬로미터도 있긴 해. 다 쓰긴 그러니까 일단 요거 다음 질량의 단위.
학생들이 1학년이고 이제 2학년 올라가지고 공통적으로 그랬을 때 1학년 단원에서 힘이라는 단원이 있었어. 거기에 질량이 있고 뭐가 있었어? 무게도 있었거든. 그때 질량이 다시 뭐였어요, 학생들? 그람 또는 킬로그램 가능이고, 그래서 그람, 킬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밀도의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밀도가 뭐니? 그럼 뭐야? 밀집된 정도야. 공식적으로는 뭐다? 부피분의 질량. 그럼 이 식을 우리가 해석해 볼까요? 우선 저 식을 선생님 해석해 볼게요. 야, 부피가 일정해 그러면 뭐야? 질량이 크면 커지지. 이런 거 무슨 관계라 그래요? 밀도와 질량이 무슨 관계일까라고 하면 밀도는 요 표시 본 적 있냐 학생들? 이건 비례라는 뜻이에요. 비례. 그래서 밀도는 질량에 이렇게 썼어요. 그럼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야. 이거는 무슨 얘기? 이게 커지면 이게 같이 커져. 자, 밀도하고 이번에는 부피의 관계야. 느낌 옵니까? 일정 질량이 부피가 있는데 부피가 점점 커져. 밀도는 점점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흩어지니까 애들이. 네, 그래서 이거 반비례 표시 우리 이제 앞으로 과학하면 많이 보게 되니까 미리 보자. 여기 있어. 반비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이해하? 네. 이거는 밀도는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이 2배가 되면 밀도가 2배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 2배가 되면 얘는 몇 배 되니 얘들아? 2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반비례 결국 공식이 나왔는데요. 공식상에 어디 있으면 비례고 어디 있으면 반비례인 것 같아요. 어디 있으면 비례야 항상. 이걸 뭐라 하지? 분모. 이걸 뭐라 하지? 분자. 분자 중에 있으면 이거 커지면 같이 커져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건 비례라고 생각하세요. 이 아래쪽에 있는 건 뭐라고 해야 돼? 반비례요. 여기 2배가 되면 얘는 2분의 1이 되는 게 맞아.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럼 단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단위. 밀도의 단위. 이런 거 아세요? 통력은 뭐지? 본 거 같은 이거? 이런 거 본 거 같아요? 네. 시간은 초, 거리는 미터. 그럼 이걸 단위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단위인데 이렇게 많이 안 쓰고 보통 이걸 어떻게 해요? 퍼스 쓰지.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읽어. 마찬가지로 여기 단위. 자, 단위는 이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퍼, 이거 다 가능하거든. 우리 이제 근데 기준 단위라는 게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거. 이거 퍼, 이거하고 이거 퍼, 이걸 많이 써. 한번 써볼게. 그람 퍼, 밀리리터. 그 다음, 그람 퍼, 뭐가 가능하다? 세제곱 센티미터. 이 두 개 기억하자. 자, 여기서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하고 누가 더 큰 단위인지 아니 너희들? 이거하고 이거는 아니잖아. 누가 더 큰데 이건? 이게 더 크겠지 얘들아? 네. 이거하고 이거는 알잖아 우리는. 이거 1리터는 1000ml거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잘 모르겠지? 근데 허무해요. 1 세제곱센티미터는 1ml야 사실은. 같은 거예요. 네. 단위를 다르게 쓰는데 양쪽으로 똑같아요 결국은 부피가. 그래서 이거 두 개 똑같다는 거 기억하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이제 생각하고 할게요. 물질의 부피는 무슨 뜻이야? 부피는 어떤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밑줄 거기 가야 되겠네. 공간의 크기다. 공간. 부피가 크다.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얘기. 부피가 작다.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얘기. 자,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밑에 있는 그림 같이 볼게요. 고체 부피를 측정해야 되는데 학생들. 자,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이번엔. 이거 내가 지금 손이 나 어떻게 그리려면 반듯하게 그리려고 했거든 얘들아. 응. 근데 손이 말을 안 듣네요. 요거 2cm야. 여기 2cm야. 이거 2cm 해야겠네. 얼마예요 부피? 8. 예.
8세제곱cm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 선생님이 쓴 거고 만약 몰라 그럼 뭘 이용해서 하면 돼요? 자로 재면 되지. 근데 얘는 이렇게 재갖고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양이 어때? 규칙적이야. 근데 세상의 고체는 이런 거보다는 뭐 이렇게 생긴 게 더 많아? 지 멋대로. 요거는 규칙, 요거는 불규칙. 이걸 자로 잴 수 있니 없니? 못하지. 자, 요거 재는 방법 같이 해보자 얘들아. 여기 요런 부피 플라스크라는 게 있어. 부피 재라고 만들어놨어. 여기 보면 눈금만 이렇게 달렸어요. 눈금 본 거 같아요? 어디서 한 번이라도? 여기 눈금 달려있어. 여기다가 얘를 직접 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일단 뭐 좀 넣고 액체를 한 번 넣어. 됐니? 여기다 얘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눈금이 올라가겠지. 그 올라간 눈금이 누구의 부피다? 이거의 부피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올라간 눈금만큼 측정할 수 있겠지 얘들아.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 이걸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을 때 올라갔어. 올라간 건 맞거든? 근데 여기 둥둥둥둥 떠있어. 그럼 제대로 측정했니 안 했니? 언제 측정해야 된다는 거? 완전히 잠겨야 돼요. 이거 안 잠겼어. 그러면은 살짝 오차가 생길 수 있겠지만 철사 같은 걸로 살짝 눌러갖고 잠겼을 때의 부피를 읽어줘야 돼. 네, 첫 번째. 그래서 고체의 부피 측정 거기 나왔네요. 첫 번째, 규칙적이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규칙적이면 힘들게 할 필요 없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뭐가 있으면 측정할 수 있을 거야. 대학생들 자가 있으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불규칙한 고체. 이게 중요하지. 고체의 부피는 어떻게 측정해? 액체에 넣어야 돼. 목소리가 자꾸 아침에 목소리가 잘 안 나서 그렇다고. 자, 그런데 그 고체를 우리가 넣는데 무조건 물에 넣어야 되니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니? 보통 물에 넣어. 근데 소금 같은 거 있잖아. 소금 같은 거 부피 재려고 물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아니야 얘들아? 이게 뭔데? 녹아버려? 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 내가 소금을 부피 재고 싶어요. 그러면 소금은 알코올에 넣고 재야 돼. 왜 알코올에 넣고 재는 거 아니 얘들아? 안 녹거든.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액체는 아무데나 넣으면 안 돼. 어떤 액체에다 넣어야 된다. 그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 자, 그래서 거기다가 액체 속에 넣었을 때의 액체의 작은 개수로 되어 있는 거 확인했어요 학생들?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액체를 써야 된다고? 녹이지 않는 거. 밑에 자, 물에 넣네요. 이거 물에 안 넣기 때문에 우리 한 거예요. 첫 번째 가라앉는 거야. 가라앉는 건 어떻게 하냐? 가라앉는 건 쉽지. 어차피 가라앉을 거니까 그냥 측정하면 되는데. 오른쪽 뜨는 경우 그냥 측정하면 안 돼요. 다른 철사로 꾹 눌러갖고 잠긴 다음에 읽어주고, 낮은 부피에서 처음 부피를 빼면 고체의 부피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요. 다들 공감합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서 물에 넣어서 부피를 측정할 수 없는 고체 확인했니 얘들아? 소금, 설탕 왜 안 된다고? 녹으면 안 돼 얘들아. 나트륨. 나트륨이라고 들어봤어요 학생들? 나트륨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불이 난다? 그럼 무슨 얘기야? 물하고 반응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응하는 것도 안 돼. 녹는 것도 안 돼. 물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 다음, 액체 부피는 어떻게 측정해요? 액체 부피 얘들아, 뭘 어떻게 측정해요? 여기다 집어넣고 눈금 읽으면 끝. 눈금 읽는 방법 한번 배워봅시다. 여기가 10mm. 여기 대충 할게요. 여기가 20mm 눈금이요. 여기 몇 mm니 얘들아? 그러면 15. 15겠지? 여기에 눈금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 근데 여기다가 물을 넣는데, 자, 물을 넣는데 물이 이렇게 됐다 치자. 일본을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내가. 읽어볼까 같이? 읽어보자. 10 맞아? 얼마? 11 11이야?
답은 11이니? 11 너무 성의 없는 거 같지?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 자, 11.317 정도 되는 거 같아. 11.317. 어때? 그 정도 되는 거 같니? 믿어? 진짜 믿어? 좀 이상하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어, 여기서? 요거까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죠? 요거 못 믿을 거 같지 않니? 선생님 막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선생님 뭐 뻥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 아, 그래? 그럼 내가 다시 읽어볼게. 11.3이라고 했어. 요건 어때? 이거보다 훨씬 신뢰가 가지. 에이, 선생님이 이거 317이라고 만약에 읽었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 요 공간을, 요 봐봐. 하나, 둘, 세 자리야. 요 공간을 1000개로 나눈 다음에 내가 읽었다는 얘기거든? 가능할까? 불가능해. 그냥 이건 몇 개로 나눈 것 같아? 내 나름대로. 여기를 내 눈으로 10개로 나눈 거 중에서 계산한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답이야. 야, 이거 어떻게 가능해?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만약 눈곱이 없는 그 중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분의 1까지만 어림에서 읽어야 돼요. 이 말 이해하니 얘들아? 네, 만약에 100분의 1까지 어림했으면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돼? 한 자리가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원칙적으로 눈금을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학생들. 뭐냐면 여기다 눈금을 딱 촘촘하게 만들면 좋지. 근데 눈금을 무한히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눈금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어림해야 돼요. 그리고 물을 담으면요, 물이 여기가 살짝 올라가요. 그때 이쪽을 읽지 말고 요 아래쪽을 읽는 게 여기. 그리고 눈은 여기다 둬야 되지. 눈은 수평으로 이렇게 맞춰서 읽어야 돼요. 요거 한번 보자. 자, 액체의 부피 측정 밑에 그림 나왔어. 거기 방금 얘기했던 평평한 바닥에 당연히 놔야겠죠. 자, 눈금 실린더에 넣고 수평 맞추고 오목한 아래쪽 면에 맞추어서 읽어라. 자, 10분의 1 동안 하기 시작. 얼마까지 어디 맞아요? 10분의 1. 다음,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 기체 되게 애매해. 왜? 안 보여. 일단 안 보여. 어떻게 측정해야 되지? 기체의 부피. 자자자자, 선생님이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학생들. 자, 이런 수조가 있어요. 수조가 있고 여기 선생님 그림 잘 그리거든. 내 오늘 잘 안 된다. 별론 거 아니? 자, 여기 기체가 통에 들었어요, 학생들. 여기를 여기 기체의 부피. 근데 이 통의 부피가 기체의 부피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 여기는 압축해서 확 놓았거든. 기체를 막 쑤셔 놓았어. 실제 여기 몇 기압이지 아니면 몇 기압? 우리가 사는 공간이 몇 기압이냐 아니면 몇 기압? 1기압이거든. 1기압에서 부피를 측정하고 싶어. 그때 하는 방법, 여기다가 물 담았어. 보통 물 담았어. 그리고 여기다 뒤에다가 뭘 이렇게 엎었어. 이거 아까 그렸던 그놈이야. 이름 뭐라 그랬지 아까? 부피 플라스크. 물 엎으면 물이 한 요 정도 찼다 치자. 됐니? 좀 더 올리자. 그리고 나서 얘 여기다 이게 선을 딱 연결해서 여기다가 기체를 주입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학생들? 이 눈금이 높아지겠니? 낮아지겠니? 물 높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낮아져요. 왜 낮아져요? 여기 있던 기체가 일로 들어가면서 물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아래로 밀어낼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처음에 거 측정해라. 밀어낸 거. 요 정도까지 밀어냈다 치자. 그러면 이만큼이 뭐야? 기체 부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무조건 할 수 있나, 이거? 어떤 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건 안 될까? 기체가 있잖아요, 학생들. 기체가 물에 잘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어떤 기체를 측정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래서 모든 기체를 이렇게 다 측정할 수가 없어.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확인해보자. 기체에 담겨있는 용기의 부피가 일단 그 상태에서는 기체의 부피가 맞거든. 다음.
담긴 용기의 부피를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거기에서 한 다음에 자 밑줄 거기에 밀려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해야 되는데 없나? 없으면 써야겠네. 뭘 써야 된다? 물에 녹지 않는 기체만 써보자. 물에 녹지 않는 기체만 가능하다. 이 방법으로는 요거 목이 왜 이래서 갑자기 다음 넘어가 보자. 그러면 물질의 질량은 어떻게 측정하냐? 물질의 질량. 자, 질량 측정 한번 같이 볼게요.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양이야. 질량이 뭐예요? 그러면 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그램 나오는 거. 무게하고 좀 달라요. 무게는 달라라 가면 6분의 1로 줄거든. 근데 얘는 안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기억이 변하지 않는 그 값이에요. 고유한 양. 그래서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세 가지를 써. 1kg 몇 그램? 1000g. 1g은 몇 밀리그램인지는 아세요? 1000mg이에요. 다 1000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가 제일 작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질량의 측정 그 밑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전자저울이라 그래요. 전자저울 또는 윗접시저울. 윗접시저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 선생님 그려볼게. 그림이 잘 안 돼요. 요런 저울 본 적 있어요? 있어? 뭐 그림이든 뭐 사진이든 뭐든. 이렇게 여기다 어떤 거 올려놓고 여기다가 분도 올려놓고 이렇게 맞추는 저울이 있어. 요 윗접시 이런 걸로 질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자저울 사용 방법 한번 볼게요. 자, 평평한 곳 당연하지. 거기 이제 평평한 곳에 놓고 아무것도 안 올렸는데 눈곱이 올라가 있어. 문제 있지 않아요? 뭐 먼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 그럼 정확하지 않아요. 일단 0점이라는 걸 맞춰. 아무것도 안 올라갔을 때 뭐 해야 돼? 0이어야 돼, 얘들아. 네, 첫 번째 0점을 맞춘다. 거기다가 비커 올려놓은 거 봤어요, 학생들? 비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액체 질량을 측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이거 있잖아. 이거 올려놓고 측정한 다음에 나중에 비커 질량을 빼버리면 되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비커 올리고 0으로 맞췄어. 이제 뭐만 하면 되니? 액체 딱 넣으면 그건 액체 질량이야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방법은요. 일단 그 비커를 올려놓고 0점 맞추고 거기다가 액체를 넣고 읽은 겁니다. 그러면 그건 액체만의 질량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밀도 결국 나오는지 밀도 별표 치자. 밀도 이제 밀도 학생들 고등학교 올라가도 또 가르쳐주진 않아요. 그냥 밀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밀도는 뭐다? 뭐분의 뭐라 그랬지? 부피분의 질량. 이것도 가르쳐주진 않아요 이제. 네. 그래서 일정한 부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이야. 단위 부피당 질량이야. 그래서 1ml당 몇 g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거 1ml당 몇 g이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단위는 뭐야? 그램 퍼 밀리. 거의 우리 이걸로 계산할 것 같아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같은 거예요. 그거는 같은 거라는 거 꼭 기억하자. 자, 그래서 너희 수학을 배울 때 어떻게 해요? 분자 나누기 분모라는 거 들어봤음? 그러니까 뭘로 나눈 거예요? 여기서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금속의 밀도는 어떻게 구해요? 자, 밑에 그 탐구 다 보이시죠? 지금 금속의 밀도. 전체적으로 일단 금속 고체니까 뭐 비커에 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올려놨어요. 얼마나 했어요? 44.8 확인했니? 일단 질량을 얻었네. 얘는 이제 부피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액체 담궜다가 이렇게 증가한 걸 측정해야 되거든. 측정한 값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처음에는 17이었네요. 근데 나중에 22가 됐지. 그래서 5ml. 자, 부피분의 질량 얼마니 까먹었네. 얼마지? 44.8.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얼마임? 5858 이 그러면 얼마야? 자 8.96 나왔는데 여기 계산할 수 있지 얘들아? 너 여기 밑에 페르마 다니니? 페르마 여기 하고 다니니? 아니구나. 네. 자 이런 식으로 나누기는 잘 해야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렇게 나누어서 한다. 밀도의 특징 밑으로 내려갔어요. 학생들 봤어? 밀도의 특징 부피하고 질량은 어때? 양에 따라 변해요? 안 변해요? 한번 생각해보자. 변하지? 밀도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밑줄별 자 선생님 요거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그거 우선 밑줄별하고 그 뜻을 이해해 볼게요. 이거 20g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40g이라고 할게요. 둘 다 물이거든. 물이야. 물 20g하고 40g, 20g 넣으면 여기 부피 눈금 읽으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20g이 몇 ml인지 아니 얘들아? 물은 20g이 20ml야. 왜 그럴까? 아니 이따가 다시. 그럼 얘는 몇 ml일 것 같은 느낌이? 40ml야. 100g 되면 100ml야. 1000g은 1000ml야. 여기서 특징이 있는데 질량이 커지니까 뭐도 커져? 부피도 같이 커지지. 그래서 얘하고는 분명히 질량 달라요. 부피도 달라. 그러나 밀도 계산한다면 밀도 계산해보자 얘들아. 얼마분의 얼마? 20분의 얼마? 20. 계산할 수 있잖아? 얼마? 1. 1g 밀리리터. 그러면 A B 그랬을 때 A는 1g per 밀리리터네. 맞니 얘들아? 이거 계산해보자. 이걸 얼마에 얼마 계산하셔야 돼요? 40ml에 40g으로 계산했더니 얼마 나와요 학생들? 요거 나왔지? 질량은 달라졌어요. 부피도 달라졌어요. 근데 뭐는 안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 왜 안 변하는지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질량이 커지면 그거만큼 모두 같이 커진다. 부피도 커지는 거고, 만약에 질량이 작아지면 그만큼 부피도 작아져.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즉 단위 부피당 1ml당의 질량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밀도는 양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보면 알 수 있고, 물은 그래서 밀도가 얼마인 것 같아요, 학생들? 1. 물의 밀도가 1이라는 거 이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전혀. 왜 1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물을 1이라고 기준한 겁니다. 지금 물의 밀도가 1이야. 그러면 1보다 크면 뭐야? 물보다 무겁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 1보다 작으면 물보다 가볍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물에 딱 넣으면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니 얘들아? 뜰 수도 있지. 어떤 것들이 뜰 것 같아요? 해석해보면 1보다 작은 것들이 떠요. 1보다 큰 것들은 가라앉을 거야. 어쨌든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물은. 그래서 학생들 이거 헷갈릴 필요 없어요. 물이 1000ml야 무슨 얘기야? 몇 g이라는 얘기 이 자체가. 요거 1ml나 1g이라는 얘기야. 1000ml니까 몇 g? 1000g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밀도의 특징은 그거 나왔고, 그 14쪽의 왼쪽 아래의 그래프를 봅시다. 그래프 봤어요? 이 그래프 여기다 그냥 선생님 해볼게요. 거기 이쪽은 X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부피. 여기는 질량. 이 그래프가 이게 두 개가 나왔어요. 놈의 A, 요런 B. 누가 밀도가 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더 큰 거 같아? 둘 중에. 자, 이거 봐봐. 요거 너희 수학에서 기울기라는 얘기 보셨죠? 기울기는 뭐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이 x축분의 y축이라고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x축 분의 y축이 기울기야. 근데 x축이 뭐라고 써있니 얘들아? 부피. y축은 뭐라고 써있어요? 질량.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오늘 계속 얘기했던 그놈이네. 누구란 얘기니? 결국은 기울기가 곧 밀도야.
기울기라는 건요 학생들 요거 이건 기울기가 작고 이렇게 일어서면 일어설수록 뭐야 기울기가 큰 거야. 그래서 A가 B보다 기울기가 커 무슨 얘기? A가 B보다 밀도가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정리. 여기 부피 여기 질량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곧 뭐가 될 수 있어요? 밀도가 될 수 있어. 다음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학생. 요 기억이라는 물질이 요거고 이응이라는 물질이 요거야. 같은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에요? 답은 같은 물질이에요. 왜? 밀도가 같은 물질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밀도는 저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뭔데? 물질의 특성. 그래서 이거의 차이점을 해석해 볼게요. 요거는 부피는 이만큼이고 질량은 이만큼인데 얘는 양이 더 많은 것 뿐이야 지금. 해서 거기서 이제 14쪽 왼쪽 아래에 있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그런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곧 뭐가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밀도입니다. 밀도. 거기서 그래프는 그 기울기는 밀도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다음 15쪽 가볼게요. 밀도를 비교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저 복잡하지 않아요. 밀도가 크면 자꾸 아래쪽으로 가려네. 밀도가 크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밀도가 크다 이렇게 해석하지. 무겁다 이렇게 얘기해. 무거운 물질이구나. 밀도가 작다. 가벼운 물질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튜브는 밀도가 큰 것 같아? 작은 것 같아 얘들아? 튜브 작지? 네. 그래서 왜 작아요? 작아. 왜? 부피는 큰데 질량은 얼마 안 되거든. 그러면 작은 거야. 근데 부피는 작은데 질량이 엄청 커지면 뭐야? 무거운 거야. 자, 그래서 뜨거나 가라앉는 건 밀도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액체들이 좀 나왔네요. 그래 탑을 쌌는데 거기서 밀도 큰 거부터 내가 나열해볼래? 그럼 뭐부터 할래 우리? 돌이 제일 커요. 맞니 얘들아? 다음은 글리세린, 그 다음 물, 그 다음 플라스틱, 그 다음 식용유, 나무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부터 올라가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분홍색이네요. 분홍색에 나왔어요.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떠오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추가 설명 쪽에 확인하고 갈게요. 물에 얼음을 넣어봤어요 학생들? 선생님 여기도 있네. 얼음이 뜬 거니 가라앉은 거니 아닌 거니 알 수가 없네. 물에 얼음 넣으면 떠 가라앉아? 기억이 안 나? 물에 집에 가서 한번 넣어봐요. 진짜 기억이 안 나니 얘들아? 물에 얼음 넣어봤잖아. 자, 여러 개 넣으면 떴는지 가라앉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물에다가 얼음 넣으면 얼음은 둥둥둥둥 떠있다 얘들아. 물이 밀도가 큰 거니 얼음이 큰 거니 얘기 좀 해봐. 물은 얼음보다 밀도가 커. 다르게 얘기하면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아. 자, 그래서 얼음이 왜 물에 떴어요?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떴어. 해석을 혹시 춥니? 추면 얘기해. 자, 그래서 다음 물과 기름 플라스틱 모형으로 이루어진 워터볼에서 물보다 밀도가 작은 기름은 물 위에 뜨고 물 위에 기름이 뜨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어떤 개념으로? 밀도. 그냥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기름이 더 가벼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과학적 그 용어를 넣으면 뭐라고 해야 돼? 기름이 물보다 밀도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설명은 여기 돼 있어요. 물 넣고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기름 넣으면 물하고 기름 안 섞이거든. 그래서 물, 기름 이렇게 넣었어. 자, 들어봐. 어떤 물질 넣었어? 어떤 A, B, C 세 개를 이렇게 쫙 넣었거든. A는 여기 이렇게 가라앉았어. 무슨 얘기? 얘보다 밀도 크다. 얘보다도 밀도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B는 여기 중간에 뚝 떴어. 무슨 얘기? 이거하고 이거의 밀도의 뭐란 얘기? 중간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아까 얘가 크다 그랬니? 작다 그랬니? 크다 그랬니? 제대로 얘기했지? 다음 C는 여기 둥둥둥둥 떴어요. 무슨 얘기야? 물, 기름보다 밀도가 작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넣어보면 뭐야? 밀도를 예측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체 밀도 비교 한번 볼게요. 자료에 학생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나 풍선 물어봤나요? 풍선을 불었어. 내가 날숨 내뱉어서 불었어. 뭐가 들어갔는지 아니 거기? 날숨에 뭐가 많은지 알아요, 학생들? 이게 많아요. 이걸 읽을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야. 예. 근데 저 놀이동산 가서 사면 거기서 날숨 넣어주는 게 아니라 뭐 넣어주는 거 같아 거기는. 이거 넣어줘요 이거? 이거 읽을 수 있어? 헬륨. 얘하고의 가장 큰 차이. 겁나 무거워. 가벼워. 뭐보다 무거워? 그게 중요한 거지. 뭐보다 무거운지 알아요 이거? 공기보다 무거워요. 얘는 공기보다 가벼워요. 무거워 가벼워 했네. 저 용어 넣자. 공기보다 밀도가 크다. 공기보다 밀도가 작다. 그래서 이 풍선 이렇게 막 던지면 다시 가라앉거든. 헬륨 풍선을 놓치면 어떻게 되니? 날아가 버리지. 그래서 거기 보면 헬륨 체험 풍선은 올라갈 거고요. 이산화탄소 체험 풍선은 가라앉을 거야. 헬륨 체험 풍선은 뜨는 이유는 밀도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산화탄소 체험거는 밀도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자,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한번 보자. 밀도는 선생님 그 밀도는 안 바뀌어요. 자, 선생님 양에 따라 안 바뀌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답은 있어 사실은. 물의 밀도 1? 항상 1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 자, 두 가지에 따라 보통 변하는데, 자, 선생님 이제 밀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얘들아. 자, 우리가 배우는 물질의 특성은 특정 온도, 특정 압력에서 일정한 값이에요. 온도, 압력이 변하면 같이 변할 수도 있는데, 자, 들어봐. 뭘 해볼까? 여기. 자, 여기 이제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4개의 입자가 운동하고 있어. 4개의 입자가. 자, 이게 이제 기준이야. 이게 1기압이고 0도씨다. 이렇게 해보자. 0도씨 온도에서 1기압이야, 얘들아. 1기압이란 말 아니? 보일샤를 법칙 이런 거 했었지, 우리. 같이 한 건 아니고. 기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기압이 높아지면이야? 아니? 예. 기압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겠지. 밀도 어떻게 됨? 커지는 겁니다. 왜 밀도 공식이 뭐라 그랬는데요, 선생님이? 밀도는 뭐 그래 뭐다 얘들아. 이거야. 질량은 그 4개야, 4개. 근데 내가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부피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아지고 이건 일정하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 커질 수 있어. 맞니 얘들아? 반대로 압력이 작아지면 1기압보다 작은 압력을 누르면 얘들 더 커져나간다. 자, 온도. 샤를 법칙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커진다고 배웠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 정리. 일반적으로요. 압력이 높아지면 밀도 어떻게 된다?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작아질 거고,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밀도는 커진다가 첫 번째. 자, 온도는 어떻게 온도 높아져?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고, 부피가 커졌으니까 밀도는 작아진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선생님이 여기다 써줄라 그랬어. 그래서 밀도의 변화는 일단 압력하고 온도의 영향을 받긴 받아요. 근데 조금 구별해야 돼요. 일단 고체, 액체. 얘들아, 이 고체를 내가 세게 누른다고 해서 부피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액체도 마찬가지야. 액체 눌러도 살짝 줄어요. 진짜 살짝 줄어요. 진짜 세게 눌러야지 살짝 줄어요. 우리는 확인을 못할 정도로 줄어. 그래서 고체 액체 이렇게 얘기해요. 압력, 고체 액체는 압력 영향 거의 없음. 이렇게가 대신 뭐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온도 영향은 받습니다, 얘들은. 그래서 고체 액체는 압력의 영향은 거의 없어요. 이게 정답. 온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온도 증가하면 같이 보자. 생각해보자. 온도가 증가했어. 온도가 증가하면 열 팽창이라는 게 있거든. 팽창하네. 그러면 부피가 커질 거고,
우리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부피와 밀도는 무슨 관계? 한비례. 부피 커져, 밀도 작아져. 부피 작아져, 밀도 커져. 이렇게 가.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된다, 얘들아?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다음. 그러면 고체 액체 나왔으니까 누구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 기체. 기체는 둘 다 영향을 받아요. 인력이 약해서요 쉽게 부피가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압력을 2배로 하면 부피가 절반밖에 안 돼. 압력 영향 받고 온도 영향 받는데 마찬가지. 자, 압력 커지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해석 잘해야 돼요. 압력 커졌어. 공간이 줄겠네. 공간이 줄면 어떻게 돼요? 밀도는 어떻게 된다 얘들아? 커진다. 여기 항상 핵심. 부피가 커지면 작아지고 부피가 작아지면 커지고 둘은 반대로 움직여요. 자, 온도 마찬가지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 커져. 밀도 어떻게 돼요? 밀도는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온도가 커지면 부피 커져, 밀도 작아져. 요거 어쨌든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밀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안 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가 됐니? 어디가 됐냐? 자,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물질은 상태와 관계없이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데 지금 정리한 그거예요. 온도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부피 커짐, 밀도 작아짐. 고체 액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력 영향 거의 없어. 내가 힘 준다고 해서 내 고체를 줄일 수 없어. 거의 못 줄인다고 보는 게 맞지. 그래서 압력 영향 거의 없습니다. 근데 기체는 압력에 따라도 변하고 온도에 따라도 변한다. 그래서 기체의 밀도를 표시할 때는 그래서 항상 온도 압력을 같이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알루미늄, 식용유, 헬륨 쭉 나왔네요. 확인 좀 해봐요. 수치 한번 쭉 둘러봐요. 이렇게 쭉 둘러보면 일단 고체가 좀 큰 거 같지? 고체 숫자들이 크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가 무겁지? 기체보다는. 기체는 좀 작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밀도가 작습니다. 얘들아, 근데 딱 하나 반대인 게 있어. 자, 들어봐요. 이거 좀 들어봐. 고체, 액체, 기체. 자, 고체 그림을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 고체는 분자 배열이 어떻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매우 가까이 있지 않음? 여기서 조금 더 활발하게 흩어지면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더 흩어지면 일단 입장의 수는 똑같이 그려야 돼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부피 누가 제일 커요? 저 제일 크지? 밀도 누가 제일 크거든? 얘가 제일 커요? 왜? 질량은 8개로 일정해요. 8이라는 질량으로 일정해.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공간이 점점 커지니까 얘가 제일 밀집대인데 밀도가 가장 크고 밀도가 가장 작다는 거 공감하니 얘들아? 응. 봐봐. 부피를 비교해 볼게요. 부피는 누가 커? 그러면 고체가 커, 액체가 커, 기체가 커, 누가 커? 맞니? 부피하고 밀도하고 어떻게 가려졌어요? 항상 뭐야 이게? 반비례요. 그러면은 고체, 액체, 기체 여기 이렇게 두 개 칠 수도 있어. 이건 뭔데? 차이가 크다. 응. 큰 차이가 나요. 여기서는 기체 될 때 확 늘어나. 공감하니 얘들아? 근데 선생님 이거 한 이유는 딱 하나 예외인 게 있어요. 누구? 물. 자 생각해봐. 아까 물 위에 얼음이 뜬다 그랬니? 안 뜬다 그랬니? 내가 뜬다 그랬지. 물은? 얼음은? 물이 뭔데요? 액체. 맞니? 얘는 고체. 액체 위에 고체가 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설명을 보면 뭐야? 야, 고체가 밀도가 더 크다 그러지 않니? 우리? 그럼 원래 가라앉아야 되는 거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에 딱 하나만 예외인데 그게 뭐야? 물은 예외예요.
물은 고체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증가해버려요. 오히려 물 얼려봤어? 얼려가지고 통에다가 꽉 채워서 얼리면 이렇게 뚱뚱해지지. 봤니? 물을 얼면서 이렇게 공간이 생기거든요. 안쪽에. 그래서 자, 일반적인 물질은 다 이거 따라가 얘들아. 근데 물은 좀 달라. 자, 물을 따로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액체, 그 다음 뭐야? 고체, 기체야. 이거 이해하니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뭐예요? 여기다 액체가 고체보다 크고, 그 다음 뭐야? 기체, 이거 물은 얘입니다. 기억하자. 정리. 일반적으로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가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 작아지는 게 맞는데 누구만 물만 여기에서 바뀝니다. 그거 우리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물은 예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어디 있냐. 야, 오른쪽에 뭐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도를 이용한 예니 아니니 이런 거 문제에 나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요. 자, 뜨냐 가라앉냐를 우리는 해석하셔야 돼요. 밀도가 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라앉는다. 작으면 뜬다. 구명조끼 이거 봤어요 학생들? 뭐 보트 탈 때 이럴 때 빠지면 위험하니까 미리 입지. 구명조끼는 왜 입어? 뜨려고 입지. 나의 밀도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작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으면 밀도가 작아져서 안 가라앉아요. 잠수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려는데 물이 자꾸 밀어내려고 그러는 건 부력이 있거든. 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더 무겁게 만들어야 되거든 우리는. 그래서 큰 금속 납을 무거운 걸 딱 달고 가라앉아요.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빼야 된다고. 자, 그런 식으로 파도 타기를 할 때 밀도가 작은 물질로 지금 물에 잘 뜨는 건 서프보드 있잖아요. 서프보드는 밀도가 작은 걸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오른쪽에 보자. 맨 아래 학생들 LNG하고 LPG라는 우리 가스가 있어. 가스인데 LNG 가스, LPG 가스. 집에서 보일러는 이걸로 돌아가요. 요거는 이렇게 통에다가 막 운반하는 가스야. 이거. 근데 LNG를 쓸 수도 있고 LPG를 쓸 수도 있어요. 뭐 따뜻하게 만들려고 난방기에다가. 특징이 뭐냐면 얘는 공기보다 가벼워. 얘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자. LNG 경보기는 어디다 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 제가 공기보다 가볍다고 했지. 그러면 제가 누출 딱 되잖아. 가스가 누출되잖아. 가라앉겠어요? 뜨겠어요? 떠오른다고. 경보기 경보는 빨리빨리 올려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LNG 경보기는 위쪽에 다는 게 맞아요. LPG는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거든. 일단 누출되면 어떻게 되겠니? 바닥으로 가라앉겠지. 그래서 LPG 경보기는 어디다 두는 게 좋다? 아래. 확인해 볼게요. 그 밀도값이 거기 있는데 이거 외우는 건 아니고요.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LNG, LPG 하나는 천연가스 하나는 석유가스라고 하는데 밀도를 한번 보세요. 공기 확인했어요? 0.00121 됐다. LNG는 그 값을 외우진 못해도 뭔지는 알아야 된다. 공기보다 뭐하니 얘들아? 작지? 가볍네요. 그 다음에 LPG는 큰 값 나왔지? 그래서 경보기의 위치는 결국 밀도 작은 LNG는 위쪽에, LPG는 아래쪽에 설치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는 뭐 때문에 이래요? 그럼 답은 밀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밑에 있는 거 해보자 얘들아. 개념 밀도. 자, 두 문제니까 먼저 했겠죠. 일정한 부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 즉 물질의 무엇을 무엇으로 나눈다. 이거 답할 수 있어요?
무엇을 뭐뭐로 나누냐 했을 때,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을 부피로 나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일정한 온도와 관계없이 뭐는 일정하나 부피 아까 선생님 변한다 그랬잖아. 질량 변한다 그랬어. 근데 뭐는 안 변한다. 밀도. 자, 밀도가 다르고 섞이지 않는 컵에 넣으면 뒤에 보니까 뜬다 나왔네요. 뜬다. 그럼 뭐가 뜬다? 작은 거. 밀도가 작은 물질이 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자, 다음은 그래서 첫 번째 물질의 특성을 배워봤습니다. 지우면서 선생님 간단하게 한번 정리만 해볼게요. 그 중요한 포인트. 밀도는 뭐니?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공식 자체는 그래. 그 뜻은 뭐니? 그러면 일정 부피에 갖고 있는 질량이야.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도 하지. 또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라고도 하지. 밀도는 그런데 어떤 의미야? 그러면 밀도는 누가 무겁고 누가 가벼움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밀도는 뭐 양에 따라 변해. 답은 양에 따라 안 변해. 이게 답이고, 온도 안정에 따라 변해 안 변해, 얘들아. 자, 그거에도 안 변한다고 생각하면 잘못했어요. 그거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온도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작아진다 그랬었지. 압력 커지면 일반적으로 커진다 그랬었지. 근데 물은 예외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물의 고체 액체는 좀 바뀌어. 반전 있어. 자, 다음 16쪽으로 가면, 자, 요거는요 선생님이 알기로가 아니라 확실하지. 뭐가 확실해. 선생님들 1학년 책에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었죠. 상태 변화. 그렇게 아니 얘들아. 자, 상태 변화 기억하나? 액체 기체 되는 거 뭐니 얘들아? 액체 기체. 기화. 고체 액체. 이거 헷갈리나봐? 고체 액체. 융액. 그랬을 때, 자, 끓는 점은 뭐 할 때 온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 기화될 때 온도야. 기화될 때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 일정해지니 얘들아. 일정해지죠. 왜 일정해지냐 그러면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상태 변하는데 열을 쓰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데, 결국 상태가 변하는 그 구간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끓는 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끓는 점, 녹는 점 이거는 조금 그래도 좀 쉬운 편일 것 같아서 조금 빨리 들어가겠어요. 여기는. 자, 끓는 점 체크해 볼게요. 가열하면 어떻게 액체가 기체로 끓어. 자, 기화 동그라미 시작. 기화될 때의 온도를 뭐라고 하냐 얘들아? 기화될 때의 온도를 끓는 점 이렇게 얘기해요. 기화될 때의 온도가 끓는 점이야. 기화될 때 얘들아, 물하고 에탄올이 있어. 물은 끓는 점 1기압에서 얼마 우리는 알고 있잖아. 물 얼마지? 아까 선생님도 물어봤지. 얼마라 했지? 에탄올 알아요 혹시? 잘 모르겠지. 더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 물하고 에탄올이 있어. 누가 더 증발이 잘 되니? 기억나? 주사 같은 거 맞을 때 이렇게 알코올 손목에 문지르잖아? 그러면 금방 없어지지. 자, 얘가 한 78도 떠요. 선생님 물어볼게. 끓는 점 누가 높아요? 물, 인력, 힘, 분자와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은 누가 더 세니? 이렇게 물어봤어. 다 누가 더 센 것 같아? 78도짜리 에탄올이야, 100도짜리야 이거지. 둘 중에 누가 더 셀까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끓이다는 게 뭔데? 고체 입자 사이에 인력을 끌어내는 거거든. 너희 떨어뜨려갖고 이렇게 액체로 만들어야 되거든. 이건 녹는 점이고 잘못.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거. 근데 어차피 개념은 똑같아. 뭘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인력을 잘라서 그냥 다 끊어서 이렇게 보내야 되거든. 누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둘 중에. 물은 100도까지 온도를 올려야 그만큼의 에너지가 가해져야 끊어질 수 있다고. 에탄올은 78 정도만 가열해도 끊어질 수 있어. 누가 인력이 센 거 같니 얘들아? 물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끓는 점이 높다 그러면 뭐야? 액체 사이 인력이 더 강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에탄올이라는 액체 사이의 인력보다 물이라는 액체 사이의 인력이 강하니까 우리는 더 많은 열을 가해야지 그걸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거 공감한 얘들아? 예. 첫 번째. 그래서 끓는 점은 기호하는 거고 밑에 액체의 끓는 점 측정하기. 물과 에탄올을 10ml씩, 20ml씩 이렇게 준비했어. 물 발열곡선하고 에탄올 발열곡선 봤어요. 일단 양이 바뀐다고 해서 끓는 점이 바뀌는 것은 아니야.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정도로 가열하면 결국 그건 있겠지. 뭐 누가 빨리 끓고 누가 늦게 끓고 누가 빨리 끓까요? 양이 적은 거. 근데 에탄올 10, 에탄올 20도 마찬가지. 양이 적은 거. 근데 뭐는 변하지 않았어요. 70발 확인했어요. 예, 그렇게 했고. 끓는 점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끓여보면 물인지 알코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 있겠네. 자, 왼쪽 메뉴 있는 거 정리하고 할게요. 기준 끓는 점이라고 있어요. 끓는 점이 물이 100도인데 우리 실험하다 보면요 가끔 100도가 아닌 데서 막 끓거든. 이유가 뭐냐? 온도 압력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얘도 압력에 따라. 보통 우리는 1기압 우리가 사는 곳에서의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내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물 끓는 점 얼마니? 그런데 학생들은 보통 100도시죠 이렇게 얘기해. 학생들이 잘못했나? 절대 잘못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인 온도에 일상적인 압력에서 그게 맞아. 맞으니까 뭐 잘못 얘기한 거 아닙니다. 얘기한 거고. 자, 2번 내려가 볼게요. 끓는 점의 특징. 모든 물질의 특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지. 뭐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얘들아.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다음.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어요. 이 질서하고 쭉 한번 보세요. 그래서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고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3번에 별표 치자. 이거 3번에 뭐라고 했지?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 자, 뭐 상황 한번 선생님 볼게요. 선생님 나 때는 말이야, 얘들아. 요즘은 뭐 캠핑 같은 거 가봤어요? 안 가봤어? 캠핑 한 번도 안 가봤어? 가봤어? 응. 야, 근데 요즘 햇밥 먹지? 대부분 밥을 햇밥 가져가서 뭐 잘 먹게 전자레인지 데워 먹지. 뭐 그런데 선생님 나 때는 선생님 때는 아주 옛날이에요.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 텐트 치고 밥 해 먹었어요. 냄비에다가. 관심 없니? 냄비에다가 밥을 해 먹으면 금방 끓어. 빨리 끓어. 밥 금방 되네. 좋아. 근데 막상 먹으면 어떤지 알아요? 설이 익었어. 왜 그럴까?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 너희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적어지는 것 같아? 느낌이 점점 적어지거든. 공기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기압이 낮아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고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자 들어봐. 이게 물이야. 이 정상적으로 지표면에 있을 때 물이라고 하자 얘들아. 이게 대충 그렸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내가 뭐라 했는데 압력이 높아진다 했니 낮아진다 했니? 낮아진다고 했죠. 그러면 얘를 옆에서 누르는 힘이 작아진 거거든? 해석해보자. 누르는 힘이 작아졌거든? 그러면 얘들 사이의 인력은 어떻게 된 것 같아? 좀 더 약해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표면에서는 한 100이라는 열을 가해야지 얘가 뚝 끊어질 수 있거든?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인력이 옆에서 누르는 게 약해, 얘들아. 그래서 인력이 약해지면 어떻다는 얘기? 적은 열에도 끊어질 수 있다는 거지. 정리.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낮아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진다. 이거 공감하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 결론은 그거예요. 압력과 끓는 점은 무슨 관계인데? 라고 하면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져요. 왜 이거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져요? 인력이 강해지거든. 다음,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낮아지면 낮아져. 이 낮아지면 낮아지는 얘는 얘기했고요. 학생들 집에는 분명히 밥통이 있을 거예요.
뭐 옛날처럼 막 그 손에다가 하고 그러지 않고 밥통이 있는데 그거 압력밥솥일 거예요. 엄마가 밥 하다면 이거 더 봐야지 얘들아. 자, 그 안에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 뭐 맨날 그것만 먹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일반 밥보다 더 맛있어. 이유는 압력밥솥 안에 압력이 어떨 것 같은 커. 압력이 크면 끓는 점이 올라가. 그러니까 보통 물은 100도 정도에서 끓거든. 그럼 물의 온도가 100도라는 얘기야 결과적으로는. 근데 끓는 점이 높아지면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으면 물의 온도 자체가 높아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더 높은 온도로 밥을 할 수 있어. 음식은 높은 온도로 할 때 맛있어요 대부분 빠르게. 자, 그래서 3번에 별표 치셨으면요 확인해보자 얘들아. 결론은 1번에 나왔네요. 낮아지면 낮아지고 밑줄, 높아지면 높아진다. 그래서 끓는 점을 보통 있잖아요. 물에 끓는 점 얼마야? 그러면 우리는 100도씨. 학생들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1기압에서 100도씨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게 정확한 표현이긴 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별로 없죠. 높은 산 어떤 의미로 나왔어요 학생들? 압력이 낮은 곳이야. 끓는 점이 100도보다 낮아서 물이 온도가 되게 낮아. 그래서 음식 잘 안 익어. 겉만 살짝 익어. 뭐 어떻게 좋은 방법 없니 얘들아? 좋은 방법 뭐 있을까? 일단 냄비에다가 올라가서 밥 하는데 거기다가 돌 같은 거 올려놓으면 좋지. 그래서 압력을 높일 수 있어. 압력솥을 사용하면 빨리 익는다. 이건 높아지는 대표적인 예. 17초 가볼게요. 자, 17조 녹는 점 가보자 이번에는. 끓는 점, 녹는 점. 다른 거 차이점 뭐예요? 끓는 점 기화될 때 온도고. 학생들 녹는 점 선생님 뭐라고 쓸 것 같아? 녹는 거 뭐라 했죠 학생들? 융이 될 때의 온도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뭐 하려 그랬나. 네. 자, 이거 자 볼게요. 여기 액체에서 출발할게요. 액체, 다시. 고체에서 출발할게요. 자, 고체는 계속 가야 돼. 온도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올라가지. 얼음이었다 치자. 얼음 계속 올라가나? 네, 일정해져요. 왜? 상태 변화가 시작됐어. 이렇게 일정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다 상태 변화가 끝났다는 얘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온도를 낮추면 다시 온도가 낮아지다가 또 한 번 상태 변화하고 이렇게 됐어. 자, 이거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여기가 얼음이다. 얼음 출발했어. 여기는 뭐 얼음이야 물이야? 답은 고체하고 액체가 같이 있어요. 물이라고 써야지. 그 얘기라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여기는 뭐야? 다 물이 됐으니까 물만 존재하는 구간. 여긴 다시 상태 변화 얼음물. 여기는 다시 뭐야? 얼음이 되는 구간. 이렇게 하는 거지 얘들아. 이거 왜 했냐면 요 온도가 0도일 거야. 1기압에서 요 온도는 몇 도긴 얘들아? 이것도 0도야. 결국 녹는 점과 얼는 점은 결국 어때요? 같은 온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 한 가지 순수한 물질이어야 돼. 물은 0도에서 얼음은 0도에서 녹아. 물에다 소금 타지 0도 안 나와. 어느 온도가 달라지고 반대로 녹는 온도도 달라져.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할 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뭐 할 때 한 가지 순수한 물질일 때만 같아.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녹는 점, 어는 점 보시면요. 고체, 색체, 즉 융의 또뭐라고 쓰죠. 융의할 때 온도를 녹는 점이고 얘들아 그러면 어는 점은 뭐 할 때 온도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액체 고체 되는 거 뭐지? 응고될 때 온도야 이거는. 자, 밑에 나왔어. 같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다. 확인하셨어요? 자, 순수한 경우에만 같아요. 같은 물질, 거기다 순물질 이렇게 써요. 순물질.
순물질, 순수한 물질, 순물질. 섞여 있으면 안 돼. 고액, 고. 요거는 뭐 알고, 녹는 점, 어는 점의 특징. 물질의 특성이 항상 같은 말 나오지. 뭐에 관계없다? 양에 관계 없어요. 녹는 점은 그래서 구별하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어요. 팔미트산 뭔지 모르겠죠? 뭔지 모르겠어. 고체 가루야 이름이. 가루인데 녹였어. 하나는 3g 녹이고 하나는 5g 녹였는데 같은 불로 녹이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3g이 더 빨리 녹는 건 맞지. 근데 더 높은 온도에서 녹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오른쪽 종류 팔미트산하고 얼음 봤어요? 선생님 물어볼게. 얘들아 누가 더 그 고체 살기 인력이 강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 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야, 팔미트산을 녹이려면 62.5도가 필요해. 근데 얼음이 0도에도 금방 녹아. 녹는다는 건 뭐야? 인력이 끊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고체 살기 인력이 더 강한 건 누구다? 팔미트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는. 자, 녹는 점. 밑에 녹는 점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1. 기압에서 여러 가지 물질의 녹는 점 쭉 나왔네. 산소, 질소가 있다는 얼굴로 쭉 나왔네요. 거기서 이제 문제 나왔어. 자, 선생님 문제 내볼게. 인력이 가장 강한 물질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어. 답. 누구지? 구리. 그 표 보고 얘기한 거야. 응. 인력이 가장 약한 건 누구니? 그랬어. 답은 산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산소.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한 건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데 상태 변화할 때는 온도가 안 변합니다. 또 그 변화가 다 끝날 동안은. 자, 다양한 불꽃의 세기와 녹는 점, 끓는 점의 관계. 물이 있는데 물을 끓였어요. 근데 가스레인지 1단, 2단, 3단 있거든 얘들아. 1단보다 2단 1단으로 일단 끓여봤더니 100도씨 나왔다 치자. 3단으로 끓이면 몇 도씨 나올 것 같아? 끓는요 100도씨 나오겠지. 단 더 빨리 끓겠지. 그래서 불꽃의 세기가 바뀌어도 뭐는 바뀌지 않는다.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거는 안 바뀔 거야 라는 거예요. 단 시간은 바뀔 수 있어요. 끓는 시간. 그래서 강한 불꽃, 약한 불꽃, 어쨌든 그런 거에 따라 바뀌는 건 아니야. 기억하자. 자, 일상생활에서 녹는 점을 이용한 거 거기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에요. 모를 것 같은데. 한번 그려볼게요. 해봐야 되니까. 자. 퓨즈라고 있는데, 이거 집 그리고 있어요. 집. 뭐 집에만 있는 건 아닌데 여기는 전봇대에 여기 막 이런 거 있고 집에 얘들아 집에 두꺼비 집이라고 있는 거 아니 너희들? 여기 두꺼비 살고 있는 거 아니? 봤니? 뻥이고 여기 두꺼비 집 있는 거 봤지? 배전판이라고. 여기 이렇게 쭉 연결되고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연결된 거에서 가정으로 이렇게 다 전기가 이렇게 펼쳐 있거든. 근데 요 안에 자 봐봐. 여기 한전 여기 전봇대에서 들어오는 쪽 그리고 여기 집에 이제 공급되는 쪽 이 중간에 금속이 이렇게 하나 위치해 있어. 금속이 얘를 뭐라고 하냐? 퓨즈거든. 얘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가 잔뜩 꽂아갖고 문어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날 수도 있겠지,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 점점 막 문어발 꽂고 여러 개 꽂고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가열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열이 나고 열 나다 보면 뭐야 불날 수도 있겠지. 근데 얘는 녹는 점이 자 중요한 말이야. 녹는 점이 뭐 한 걸 썼냐면 낮은 걸 썼어. 해석해보자. 잘 녹아 안 녹아 그러면? 녹는 점이 낮다. 녹는 점이 높다. 둘을 해석해야 돼. 녹는 점이 낮다고? 쉽게 녹아요. 녹는 점이 높으면 겁나 안 녹아. 이건 낮은 걸 썼어요. 잘 녹아요? 안 녹아요? 얘기 좀 해봐. 어때? 일부러 잘 녹는 걸 썼어. 집에서 겁나게 쓰다 보면 여기가 뚝 녹아서 끊어져.
왜 쓴 거 같니? 저런 거.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뭘 방지하는 거 같아? 불나기 전에 알아서 끊어져 버려 이게. 그래갖고 화재 같은 거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저 이름이 뭐라고 얘들아? 퓨즈라고. 퓨즈. 그래서 녹는점이 저 퓨즈 나왔고요. 고체 접착제, 얘들아 고체 본드 같은 건데 일단 저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글루건 써봤어요. 글루건. 그 열이 쉽게 녹지. 근데 쉽게 녹는다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쉽게 뭐 할 것 같아 또? 굳어. 쉽게 녹고 쉽게 굳어. 잘 안 녹는 것들은 잘 안 굳어. 다음. 녹는 좀 높은 걸로 쓴 거, 얘들아, 뭐냐, 우리가 조리도구 만들어야 되는데, 냄비 막 했는데, 가스불에 올려놨는데, 냄비가 다 녹으면 되나?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소방관들이, 얘들아, 옷을 입고, 저 화재 현장에 출동해야 되거든? 잘 녹는 거 입으면 어떻게 돼? 안 되죠? 이때는 녹는 점이 뭐한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높은 거. 저 우주선 나로 얼마 전에 발사했거든요? 그거 딱 출발할 때 공기하고 마찰 겁나게 하거든. 그러면 막 온도 막 올라가. 그러면 동체 어떤 걸로 만들어야 돼요? 녹는 점이 높은 걸로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철로 만든 주방용 조리기구나 니켈로 만든 니켈이 녹는 점이 높은 놈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거는 어떻게 높은 물질로 만들어야지. 정리. 녹는 점이 낮으면 잘 녹아. 높으면 잘 안 녹아. 이렇게 해석하자. 다음. 녹는 점, 끓는 점, 물질의 상태의 관계. 자, 요거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녹는 점이 있고요. 녹는 점은 어느 점이에요? 그 다음에, 녹는 점보다 낮은 끓는 점은 절대 없어요. 어떤 한 물질에서. 녹는 점보다는 항상 끓는 점이 뭐다? 높은 온도야. 여기 선생님이 물로 한번 해보면 일단 물로 한번 해볼게요. 이 물이 얼마나 있지 얘들아? 1기압에서 0도씨, 이거는 100도씨. 그러면은 녹는 점, 끓는 점 구간 한번 나눠볼게요. 야, 이거보다 낮은 온도는 뭐야? 고체로 존재해야 돼. 요거하고 요거 중간 온도에서는 뭘로 존재해야 돼? 액체로 존재해야 돼. 이거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뭘로 존재해야 돼요? 기체. 물은 기체 이름이 수증기야. 고체 이름은 뭐예요? 얼음이지. 선생님 문제 내볼게. 지금 온도가 30도래. 셋 중에 뭘로 있어요? 네. 왜 액체로 인해서 한 30도 잘 보니까 0도보다 높아. 그럼 무슨 얘기가 녹았는데 끓는 점 100도보다 낮았다. 끓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서는 뭘로 존재한다고요? 액체야. 그럼 내가 제시한 30도씨에서는 액체일 거야. 지금 온도가 영하 20도예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영하 20도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영하 20도 여기야? 아니지. 여기야? 아니지. 뭘로 갔다는 얘기예요? 고체로 존재할 거야. 그때는 얼어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온도가 140도예요. 뭘로 존재할 것 같아? 기체. 자, 이건 선생님이 지금 얼음, 물 그걸로 넣었지만 결과는 뭐야? 아, 녹는 점보다 지금 온도가 낮으면 무슨 상태란 얘기예요? 어떤 물질이 녹는 점보다 지금 온도가 낮을 때 고체고, 이 사이에 위치해 있을 때는 뭐고? 액체고, 이거보다 높은 온도일 때는 뭐다? 기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별표 치셔야 돼요, 우선. 10쪽 맨 아래.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뭐예요? 고체. 사이에서는 뭐야? 액체.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 주고 지금 온도가 얼마냐? 그러면 그걸 집어넣어야 돼요. 어디에 들어가는지. 근데 집어넣을 때 항상 녹는 점이 밑에 있는 거야. 끓는 점보다 높일 수는 없어. 절대. 밑에 있는 거 해보자. 빌더. 원래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오늘 왜 없나? 그러면 뭐 조금 뭐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해서 오늘은 없어요. 다음 시간부터 있을 거예요. 힘들죠? 안 힘드니? 괜찮아? 할만해? 진짜? 그리고
3시간인 건 알죠? 2시간은 수업이고 1시간은 여기 이동해서 문제 풀이 시간이거든? 일단 그런 거 알고 있었지? 모르고 있었으면 당황스러울까봐. 자, 밑에 끓는 점과 녹는 점은 잘 해놔 볼게요. 물질은 뭐에 관계없다 그랬어요, 학생들. 양에는 관계없다. 그래서 근데 뭐에 따라 다르다?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높은 산에서는 대기압이 낮아져 물에 끓는 점이 뭐한다? 높은 산에서는 낮아진다. 이렇게. 다음 3번에 일정한 압력에서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할 때 양이 많아지면 녹는 점에 도달하는. 양 많아 뭐 우리 바보 아니잖아. 물 많으면 어때? 잘 끓어 안 끓어?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시간은 길어지지만 녹는 점은 일정하다. 이렇게 시간이 양에 관계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인 것 같죠? 다 넘겨보자. 18조. 자, 물질의 밀도 구하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물질의 밀도 구하기. 자, 18쪽에 크기가 서로 다른 정육면체 모양의 알루미늄 조각, 철 조각의 질량을 각각 측정한다. 자, 한번 봐봐 얘들아. 자, 사진으로 확인해봐요. 철 조각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조그만 거, 하나는 큰 거. 누가 질량이 크겠니? 딱 봐도 큰 거가 더 크겠지. 질량만 크겠니? 부피도 크겠니 얘들아? 부피도 크겠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알루미늄 조각은 일단 철 조각 큰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알루미늄 만져봤지? 알루미늄의 특징이 뭐지 얘들아? 무겁니 가볍니? 가벼워요. 이거 철은 되게 겁나 무거운데. 자, 거기 이제 표로 한번 볼게요. 여기 계산해놨어요. 저 측정해놨어요. 알루미늄 큰 조각의 질량은 21.6이에요. 작은 조각은 2.7. 뭐 10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좀 작네요. 거기다 이제 부피를 봤더니 큰 조각은 8, 작은 조각은 1. 요거는 달라진 것 같은데 밑에 밀도 동그라미 시작. 밀도는 결국 어때? 측정해보니까 같다. 이게 핵심이겠지. 철도 마찬가지예요. 철도 작은 거에 작은 거 큰 거 했을 때 질량 부피는 다르지만 결국 밀도가 같다는 거 7.9, 7.9일 동그라미 칠까요 학생들? 정리해보면 결국 2번이 중요한 말이죠. 질량이 달라 했는데 2번에 결국 2번에 그 화살표 뒤에가 제일 중요한 말이지. 종류에 따라 달라 특성이 될 수 있고 1번에서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 계속했던 얘기죠 지금. 그 같은 주제 다른 탐구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어. 보자 얘들아. 요번에 이제 액체 갖고 하는 거야 얘들아. 액체 부피는 거기서 측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아까 0점 맞추고 하면 된다 그랬었죠. 그렇게 해서 했더니 10mm나 20mm나 밀도는 변함 없다. 다음 19쪽 먼저 가보자 우선. 19쪽의 고체 녹는 점을 비교하는 실험이 나왔는데 8m산. 뭐 8m산을 뭐 정확하게 뭐냐 이거 알 필요는 없고 이게 고체예요. 고체 가루 같은 거예요. 8m산 3g을 넣고 물 중탕으로 가열했어요. 물 중탕이 뭐냐면요 학생 여기 8m산이라는 고체가 여기 시험관에 담겨져 있어요. 이걸 불꽃으로 직접 이렇게 가열할 수도 있겠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알아요? 탈 수가 있어. 그래서 서서히 가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열해. 봐봐. 여기 뭔가 같은 물. 요 고체야 고체. 8m산. 이게 8m산에 이거는 물. 그럼 물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물에 의해서 얘가 서서히 가열되는 거지. 그냥 하면 어떻게 된다고? 탈 수도 있다 그랬어. 그래서 물중탕의 목적은 이거 물중탕이라는 얘들아 목적이 뭐니? 들어보니까 목적이 뭐야? 빨리 가열하려고 천천히 가열하려고 서서히 가열하는 목적이야. 자 그래서
물중탕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고체 모두 녹고 나서 온도 변화를 나타냈어요. 팔미트산 5g, 스테아르산 3g, 스테아르산 5g. 뭐 어쨌든 고체 이름이에요. 이름. 응. 또 똑같은 얘기 또 나오네. 결과 정리해서. 양 다른다고 달라지나? 아니다. 그 첫 번째. 근데 팔미트산하고 스테아르산은 같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응. 그럼 같은 온도에서 녹을 수는 없겠지. 녹는 점이 다르니까 녹는 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 네, 물어볼게요. 자, 해볼게. 밑에 있는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프. 누가 더 인력이 세니, 얘들아? 이렇게 물어봤어. 누가 인력이 셀까요? 스테아르산이 인력이 더 센 거지. 밑에 있는 두 개 해볼게요. 양쪽에 있는 문제. 당구 확인 문제 해보자. 다 했지? 확인해 볼게요. 거기서. 자, 탐구 확인 문제 왼쪽에 있는 1번은 큰 알루미늄 조각은 작은 철 조각보다 밀도가 크다.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첫 번째는 x 1번 맞았니? 오 쓰셨는데 지금 선생님 잘못 봤구나. 근데 다시 큰 알루미늄 조각은 작은 철 조각보다 밀도가 크다. 어떻게 오야 x 얘들아? x야 x 확인해보자. 큰 알루미늄 조각이 그 위에 있는 밀도 보세요. 2.7밖에 안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철은 조각은 작아도 밀도는 더 크지? 그래서 x 들어가셔야 돼요. 자, 부피 비교를 통해서 결국 철과 알루미늄을 구별할 수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안 돼. 뭘 비교해야 되지? 뭘 비교해야 되는데 밀도를 비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부피일 때 해석 잘해야 돼. 부피가 똑같아? 이거. 철하고 알루미늄이 이만큼 같은 부피가 있는데 누가 더 질량이 큰 거니? 밀도가 누가 크다 그랬지? 철이 더 크다 그랬지? 그래서 철이 더 질량이 크게 나와야 되는 게 맞지? 해석해보자. 철이 알루미늄보다 크다 맞다. X55. 다음 기억 니은의 알맞은 값을 놓으라 그랬어요. A와 B라 그랬는데요. 질량이 21대 20이고 15일 때 그 밑에 얼마 쓰셔야 돼요? 15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0일 때 15야? 10일 때 얼마니? 20 쓰시면 되죠. 그래서 밀도가 일정해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9쪽. 위탁물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자, 녹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냐? 맞니 얘들아? 특성이다. 그 옳지 않은 것이라니까 녹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야. 맞아. 양의 관계없이 일정하다. 맞습니다. 스테 아르산은 8m 3보다는 높아. 확인할 수 있죠. 계속 높아진다? 아니지. 어떻게 해줘야 돼?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걸 알 수 있지. 답은 4번. 다음 얘들아 이거 뭐 어렵니? 안 어렵지? 누가 같은 거예요. 녹는 점이 같은 게 같은 거지 뭐. 만약에 이 문제가 누가 제일 센 거부터 나열해. 뭐가 세? 인력이 센 거부터 나열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은 A가 제일 세. B하고 C는 같은데 2등 했어. 같은 거는 뭐야? 같은 물질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D는 제일 약해. 어쨌든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같은 물질끼리 짝지으면 뭐예요? B와 C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여기 뒤에 보면 문제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끝나면 1시간은 여기서 문제를 풀고 가거든요. 이 문제를 풀고 저기서 채점 받아야 돼요. 여기 일단 27쪽까지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오투 있어요? 일단 숙제를 얘기해 줄게요. 다 못하면 숙제를 해와야 돼요. 요거 27 10분 쉬었다가 해. 저희가 옮겼다가 잠깐만. 오투 있지요? 오투에 보면요. 써갈까? 몇 쪽까지인가? 어디냐 아니 여기 물질의 특성 2, 1, 2 이렇게 돼 있거든? 1까지인데 어디까지냐면요. 적어줄게. 이건 13조까지. 13조. 자, 얘들아.